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국 주식 커버드 콜 중에서 나스닥 100 콜옵션을 활용한 커버드 콜 ETF 총 9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현황을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. 최근 월 분배금 기준으로 12월 5일 종가 기준으로 분배율을 계산을 했을 때 가장 낮은 분배율은 0.8% 수준이었고요. 가장 높은 건 한 1.7% 수준이었습니다. 대체적으로 월 분배율이 1%를 훌쩍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분배율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이 ETF를 평가를 할 때 단순히 분배율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. 주가의 등락률을 포함한 토탈 리턴 기준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성과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심플하게 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. 대부분 옵션은 나스닥 100 콜옵션 매도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ATM을 활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OTM 1%의 옵션을 매도하는 것도 일부 보이죠. 각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초자산은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ETF도 있지만 대부분은 옵션의 기초지수와는 다른 기초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걸 우리가 최근에 많이 상장되고 있는 미스매칭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데요. 자, 미스매칭 커버드 콜은 실물로 투자하는 기초자산과 그리고 콜옵션의 기초지수가 다른 커버드 콜 ETF를 미스매칭 커버드 콜이라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미국 AI에 투자를 하면서 나스닥 100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죠. 또는 반도체에 투자를 하면서 나스닥 100 콜옵션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들을 미스매칭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데요. 이 미스매칭 커버드 콜에 투자를 할 때는 선택 기준이 상승장에서는 내가 투자하는 기초자산이 나스닥 100보다 더 많이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어야 됩니다. 반대로 하락장에서 나스닥 100 하락폭보다 내 기초자산의 하락폭이 낮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. 결과적으로 나스닥 100보다는 내가 선택하는 기초자산이 장기적으로 더 많이 상승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바로 미스매칭 커버드 콜이다. 그래서 단순하게 분배율만 가지고 이 미스매칭 커버드 콜을 선택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. 반드시 이 기초자산을 평가를 하셔서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 기초자산은 나스닥 100에 투자를 했고요. 그리고 커버드 콜 옵션은 나스닥 100 ATM 콜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.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TR과 비교를 했습니다. 그 이유는 저희가 이 커버드 콜을 평가를 할 때 단순히 주가의 등락률 그리고 분배금 각각 분리해서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주가에 분배금을 포함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ETF도 분배를 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ETF와 비교를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. 그래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TR과 비교를 했고요. 코덱스 나스닥 100TR에 비해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의 성과가 많이 밀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캘린더 기준의 월간 변동률을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특이점은 2% 이상 상승을 보여주는 구간이 45%가 넘는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5% 이상 상승하는 구간도 거의 25%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하는 구간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ATM을 활용한 커버드콜 전략이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는 효과가 크지 않더라. 이 때문에 최근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데일리 옵션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나스닥 100의 일간 변동률을 먼저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일일 변동 구간으로 보니까 역시나 18%의 확률로 1% 이상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2일 변동 구간으로 봤을 때는 28%나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데일리 옵션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팔아서 내일 만기가 되는 옵션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일 변동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% 이상은 상승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데일리 옵션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좀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.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입니다. 나스닥 100에 투자를 했고요. 그리고 옵션은 나스닥 100의 ATM 콜 옵션을 매도를 합니다. 여기서 이 타겟이란 뜻은 연간 프리미엄을 15%를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한 1.2%의 매월 분배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길 만기가 되는
ATM 옵션을 매도를 합니다. 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과 역시 비교를 해봤고요. 역시 커버드콜 전략을 구사하지 않는 ETF에 비해서 성과가 오히려 밀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상장 이후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긴 안목에서 재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 커버드콜 전략이 아주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았다.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자, 다음은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입니다. 투자하는 기초자산은 미국 AI 빅테크 10종목에 투자를 합니다. 시가총액 100억 달러 이상이고요. 그리고 연간 프리미엄은 역시나 15%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나스닥 100 ATM을 매도하고 있는 전략입니다. 나스닥 100 TR과 비교를 했을 때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에서 다소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기초 자산이 미스매칭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똑같은 기초 자산에 투자하는 ETF와 성과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.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과 비교를 해봤는데요. 다행스럽게도 커버드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ETF가 조금은 더 우세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역시나 상장 이후에 운용 기간이 길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시각에서 다시 재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데일리 옵션을 이용한 이 ETF의 경우에는 조금은 더 긍정적인 성과가 나왔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자, 다음은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입니다. 나스닥 유동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10개 종목, 아주 우량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나스닥 100 ATM 콜옵션을 매도하고 있고 연간 프리미엄은 10%를 추가하고 있습니다. 나스닥 100 TR과 비교를 했을 때는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것도 역시나 기초자산에 투자한 효과라고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기초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ETF와 비교를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오히려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커버드콜 전략을 구사하지 않고 있는 ETF에 비해서는 커버드콜 ETF의 성과가 밀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변동성이 큰 자산에 오랜 기간 투자했을 때 오히려 커버드콜 전략이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이 점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에이스 미국 반도체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입니다.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. 커버드 콜 전략은 QQQ ETF의 외가격 콜옵션을 매도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QQQ ETF는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스닥 100 콜옵션을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. 이렇게 평가를 해봤을 때 오히려 미국 나스닥 100 TR에 비해서는 성과가 다소 밀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건 커버드콜 전략이라기보다는 기초자산이 나스닥 100보다 다소 상승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똑같은 전략으로 운용되고 있는 ETF를 찾아봤습니다. 그랬더니 라이즈 미국 반도체 NYSE라는 종목을 볼 수 있었고요. 반도체 기업 30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ETF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아주 똑같은 전략으로 운용되고 있는 ETF였고요. 이 종목과 비교를 해봤더니 상승에서는 옵션을 매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% 외가격을 매도하고 있었던 탓이었는지 크게 밀리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 횡보장에서는 이 커버드콜 전략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똑같은 전략으로 운용되고 있는 ETF보다는 조금 더 성과가 개선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. 외가격 1% 콜옵션을 매도한 효과가 일부 있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플러스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인데요. 이 종목은 미국에 상장된 빅테크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외가격 1%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. 역시나 상위 10종목의 성과가 나스닥 100 성과보다 좋았기 때문에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똑같은 전략으로 운용되고 있는 ETF와 비교를 해봤더니 역시나 커버드콜 전략을 쓰지 않고 있는 ETF의 성과가 더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데일리 옵션이라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는 큰 성과가 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특히나 이렇게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추적하지 못하는 걸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자, 다음은 코덱스 AI 탑 10 타겟 커버드 콜입니다. 미국 AI 테크 10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. 25%의 비율로 커버드 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.
25%는 ATM 옵션을 매도해서 프리미엄을 수취하고 나머지 75%는 옵션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초자산의 상승을 쫓아갈 수 있게 운용되고 있는 ETF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나스닥 100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성과가 개선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똑같은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ETF와 비교를 해보면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.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지 않는 ETF의 성과가 조금 더 나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역시나 변동성이 큰 자산은 기간을 길게 평가할수록 커버드콜의 효과가 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. 자, 다음은 라이즈 ETF입니다. 라이즈 ETF는 상장 이후에 운용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. 이 점은 참고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기초자산은 AI 밸류체인 관련 기업, 반도체, 소프트웨어, 인프라 15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. 나스닥 100 콜옵션 10%의 매도 비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코덱스는 25%의 비율로 프리미엄을 수취하고 75%의 비율로 기초지수를 추적했다면 이 라이즈는 10%의 매도 비율로 프리미엄을 수취하고 90%의 비율로 주가지수를 쫓아갈 수 있게 운영되고 있는 ETF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기초자산의 상승률이 높은 탓에 미국 나스닥 100 TR보다는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은 전략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품을 찾아봤습니다. 그랬더니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탑3 플러스와 똑같은 전략으로 운용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었어요. 일부 비율이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커버드콜 전략 때문에 인덱스와 콜옵션 매도를 활용하는 전략이 있어서 비율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 뿐이고요. 실질적으로는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커버드콜 전략을 구사하지 않고 있는 ETF의 성과가 더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라이즈 미국 테크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인데요. 미국 테크 100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고요. 그리고 나스닥 100 콜옵션 10%의 비율로 데일리 옵션을 매도하고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과 비교했을 때 다소 성과가 밀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나스닥 100 커버드콜 ETF의 성과를 쭉 살펴봤는데 자, 나스닥 100이 또는 미국의 테크 종목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. 이렇게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에 투자하면서 특히 ATM의 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은 현금 흐름 면에서는 장점이 있죠. 매월 분배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니까. 그런데 오히려 장기 성과를 비교를 해보면 커버드콜 전략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는 ETF가 많이 나왔고 그 중에서도 OTM 1%의 옵션을 매도하는 그런 ETF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옵션을 평가할 때는 하루 변동성이 아닌 이틀 변동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. 따라서 1% OTM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에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당장 나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커버드콜에 투자하는 거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나는 장기적으로 5년, 10년 또는 그 이상 기초지수의 상승률 그리고 결과적으로 토탈 리턴이 중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커버드콜 ETF를 활용하는 것을 한번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이상 커버드콜 ETF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컨텐츠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